네, 다당도의 마지막 시간 결과 다당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내용 다당도는 그 준거의 기준이 어디 있다? 수업 내용과 목표에 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과 목표가 평가 도구가 잘 담고 있으면 일치 정도에 따라서 타당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 준거 타당도는 뭐다? 목표나 수업 내용 측면이 아니라 외적 준거 변수, 즉 공인된 다른 시험이나 측정하고자 했던 예측해서 측정하고자 했던 미래 어떤 행동 변수들 그런 것들을 잘 측정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타당도가 있다 없다를 판단했었습니다. 결과 타당도는 결국 뭐냐? 결과 타당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사나 평가를 실시하고 난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결과 타당도라고 한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검사나 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결과 타당도라고 한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크립은 평가자는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평가자는 단순히 목표 도달 여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목표 도달 여부를 파악해서 학습자들이 그 목표를 잘 도달했냐, 도달하지 않았냐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자는 그 평가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어땠는지,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니었는지 평가자 나름의 주관을 넣어서 같이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이 결과 타당도는 스크리븐의 어떤 내재적 준거와 외재적 준거 그쪽과 연관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결과 타당도는 뭐냐면 검사를 실시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데 그 가치 판단을 어떻게 내릴 거냐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실시하고 난 가치 판단으로 이 평가 도구가 괜찮았다 괜찮지 않았다 해서 가치 판단을 내릴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어떠한 기준으로 내리냐면 평가 결과와 평가 목적과의 부합성에 따라서 내가 평가 도구를 제작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과 실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놓고 봐서 그 두 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혹은 평가 결과에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들이 담겨있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결과 타당도입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 결과 타당도란 검사나 어떤 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얻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행위이다.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을 내릴 때는 평가 결과와 기존에 세웠던 평가 목적과 이 두 가지가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혹은 평가 결과와 평가 목적과의 부합성 이외에도 평가 결과에 어떤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영향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려서 이 결과적으로 이 평가 도구가 타당도가 있다 없다를 평가 내리는 것이 바로 결과 타당도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결과 타당도를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시를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수행평가를 제작하는 목적이 뭐냐면 독서 수행평가를 내줬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생들이 독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흥미에 맞는 도서를 읽고 지적 정의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평생 독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하는 목적은 학생들 측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측정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즉, 이 수행평가를 하는 목적은 그 흥미에 맞는 도서를 읽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적 정의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책을 읽는 평생 독자로 만들어주는 목표에 의해서 이 수행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학생들의 지식 구성 능력, 정의적 영역 등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 학습 신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하면 기존의 오지선다형으로는 학생들 정의적 능력 측정을 잘 못하는 거죠. 어떤 동기라고 하든지 혹은 학생들을 배려하는 거, 공동체 정신 이런 걸 못하는데 또 지식 구성 능력도 잘 측정 못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오지선다로 할 수 없는 어떤 학생들의 지식 구성 능력, 책을 읽고 토론 토의를 시켜보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나 그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이런 정의적 영역을 잘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제작했다는 거죠. 이해되죠? 수행평가를 제작한 목적은 제가 교사로서 처음에 제작한 목적은 뭐다? 이렇게 직적 능력, 정의적 능력에 대한 측정 혹은 학생들의 평생 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기존 이 결과는 이 목적을 과연 반영하고 있냐, 안 반영하고 있지 않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평생 독자로 되기 위해서 만들었고, 혹은 지식 구성 능력, 정의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는데 이게 잘 측정됐냐, 혹은 학생들이 평생 독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평생 독자로 잘 만들지 않았냐를 측정하는 건데, 보세요. 교사가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수업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목적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업에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오히려 더 감소가 된 겁니다. 저는 지적 능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수업과 연계돼서 도서를 읽으려고 했는데 뭔가 수업 시간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지고 교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잘 투자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면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신장, 지적 능력 수준이 떨어졌다. 또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진지하게 하지 않고 내용을 베끼는 단편적으로 실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존에 세웠던 이 목적, 즉 내용 목표 도달 여부의 그 목표 말고 교사로서 수행평가 도구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떠한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맞지만 그거 이외에 어떠한 영역을 잘 측정해 보기 위해서 혹은 피드백을 잘 주기 위해서 학습자들 다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결과들이 그런 목적들에 의해서 제작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목적에 따라서 목적과 결과가 일치하고 있냐 일치하고 있지 않느냐를 판단해 보는 게 결과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결과가 목적에 따라서 잘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 타당도가 높은 거고,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잘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 타당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결과 타당도는 가치 판단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자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보면 결과 타당도 파악의 기준점은 결국 뭐냐? 어떤 경우에 결과 타당도가 높고 좋다고 판단할 수 있냐? 첫 번째, 이 평가가 실제로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시키고 있을 때. 둘째,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시키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서 영향도가 클 때. 또 평가 결과의 활용을 부정적 영향이나 예의치 못한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 활동이 학습 활동을 인위적으로 한정시키고 있는지 아는지, 평가 활동이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위축시키는지 아니면 조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결과 타당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가 활동이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위축시키는 어떤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평가 활동이 학습 활동을 인위적으로 한정시키는지, 이 평가 때문에 다른 학습 내용 공부 안 하는지, 시험 범위에만 들어가니까 다른 영역 애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활동 자체가 학습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았는지, 평가를 활용하면서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는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행평가의 제작과 측정에 교사가 많은 시간을 썼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수업은 질이 저하됐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며 결과 타당도가 좋다, 나빴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자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 평가 도구가 실제 학습 능력을 잘 측정하더라도 수업의 질을 흐트러뜨리는 영향을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이 평가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가 활용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나 예기치 못한 영향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 수행평가 예시를 쭉 서술해 주시면 되고, 평가 도구가 학습 활동을 인위적으로 한정시키지 않은가 예시하면서 시험 문제만 들어오는 걸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시와 직접적으로 파악 기준점을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게 결과 타당도다. 결과 타당도는 이걸 바탕으로 결국 평가자가 이 평가 도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다. 가치 판단을 마음대로 내리면 안 되고 제시된 기준점에 따라서 시행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그 기준점에 따라서 점검한 결과를 의거해서 가치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의거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뭘 내린다?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린다. 가치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이 긍정적이라면 결과 타당도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가치 판단이 부정적이라면 결과 타당도는 낮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치 판단이 좋다면 결과 타당도는 좋다고 볼 수 있고, 이 가치 판단이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결과 타당도는 낮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 타당도를 파악하는 기준점들을 3가지 정도나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과 타당도 파악 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시된 것들을 점검해서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을 점검하잖아요. 맞죠? 결과를.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 충격을 파악해서 검사 목적에 맞게 검사 도구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 도구는 이러한 부정적 충격이 있었으니까 검사 도구를 수정하죠. 이렇게 되면서 검사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검사 제작, 실행, 분석, 평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아우르잖아요. 제작 단계, 실행, 분석, 평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검사를 운영해서 보다 양질의 검사를 제작하게 하는 게 이 결과 타당도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제작 과정에서 혹은
실제 실행 과정에서 혹은 활용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검사를 운영해서 보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게 되니까 양질의 검사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결과 타당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결과 타당도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신뢰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